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제 시험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온통 머릿속이 다 시험 준비로 관심이 쏟아져 있을 텐데, 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한 과정이죠. 자, 오늘은 철학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껄껄껄 그런데요. 프랑스 알프스산에 어리석은 새 한 종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새는 조상 때부터 집이 없는데 그 이유는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하면서 까우릉끼낑 그러고 울고 있대요. 놀기 좋아해서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낮 시간에는 내내 노래하고 노느라고 집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해가 넘어가고 알프스의 찬 바람이 살을 에이듯이 몰아칠 때 이 새는 후회하면서 구슬프게 또 노래를 해요. 어떻게? 까우릉끼낑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어야지 날 밝으면 집지어야지 그러면서 밤이 깊어가고 추위에 몸이 얼어붙을 지경이면 굳은 결심을 노래하는데 그러다가 정작 날이 새면 또 어떻게 돼요? 따뜻한 햇살이 꽁꽁 언 몸을 녹이면서 지난밤 그 깊은 후회와 결심을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아유 조금 이따 하지 뭐 아침 먹고 하지 뭐 지난밤에 못 잤으니까 한숨 자고 하지 뭐 하면서 낮잠도 자고 배고프니까 점심 먹고 하지 뭐 배부르니까 좀 놀다 하지 뭐 해 떨어지기 전에 하지 뭐 어두워지면 하지 뭐 이처럼 미루다가 집 지을 기회를 또 놓치고 만대요. 그리고는 또 밤이 새도록 매일 밤 똑같은 노래를 구슬프게 부른답니다. 날 밝을 때 집 지을 걸 날 밝으면 집 지으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새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껄껄껄 하면서 요즘은 이제 술자리에서 건배사가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껄껄껄이라는 그 건배사를 한다고 해요. 자, 남자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해서 그 다음 설문조사를 했더니 20대도 공부 좀 할 걸, 30대도 공부 좀 할 걸, 40대도 공부 좀 할 걸, 50대도 공부 좀 할 걸, 60대도 저 밑에는 배우고 싶었는데 70대도 뭐라고 그러냐면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한대요. 다른 것도 다 그렇죠. 여러 이제 여러분들 20대 시작이니까 엄마 말 좀 잘 들을 걸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 갔었을 텐데 그런 후회하죠. 아니면 이제 돈 좀 아꼈을 걸. 지금 이제 돈이 이제 여러분들이 버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후회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30대가 된다면 또 공부 좀 할 걸 그러겠죠.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그 여자 그냥 잡을 걸, 이렇게 계속 후회를 하고 산대요. 그럼 여자들도 마찬가지대요. 20대도 공부 좀 할 걸, 30대도 공부 좀 할 걸, 40대도 공부 좀 할 걸, 50대도 세 번째 들어가요. 공부 좀 할 걸, 60대도 두 번째 들어가요. 배우고 싶었는데, 70대도 맨 처음 들어가요. 배우고 싶었는데, 아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많죠. 그래서 70대 할머니들도 배우고 싶었는데 이러한 고민을 후회를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뭐가 붙어 있어요? 껄껄껄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새처럼 껄껄껄만 하다가 늘 후회를 하고 사는 삶이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불교 철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철학의 최종 목적이 뭐였어요?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왜 노력해도 안 될까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변명이 있기도 하지요. 자, 저번에도 이 그림 한번 봤지만 나만의 최선 봤죠? 평화롭고 아름다운 어느 작은 마을에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소는
사자의 용맹함과 과묵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사자는 소의 자상함과 부지런함에 흠뻑 빠져서 결국 둘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사랑보다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 결혼을 했죠. 힘들게 함께하게 된 만큼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고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준비해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고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어요.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고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참을성엔 한계가 있잖아요. 둘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말죠. 소와 사자는 싸웠고 둘은 끝내 헤어지고 말죠.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서로 그런 말을 하고 살죠.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헤어지면서도 서로에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소가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은 그들의 세상은 혼자 사는 무인도 같죠. 그것은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일 뿐입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보기 뭐 그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장님들이 서로 큰 코끼리를 가서 만지는데 어떻게 만질 것 같아요? 장님 코끼리 말하듯이 It's a pen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It's a wall 이건 벽이네. 코끼리의 몸을 보면서 이건 벽이네. 이건 루프다. 긴 끈, 꼬리를 잡고 이건 나무 같은데 다리를 잡고 나무 줄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뱀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코끼리의 코를 만져서 그러고 코끼리의 상아를 보면서도 이건 참 같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듯이 내가 본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거를 놓칠 수 있고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신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면서 철학이 시작이 되었고 인간은 늘 문제적 상황에 부딪히고 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고를 할 것이냐 철학적인 사고를 할 것이냐 이왕이면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성적인 사고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나의 철학적인 신념이다. 즉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 인식이 합쳐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삶이 바로 철학적인 삶이다. 항상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 삶을 엮어가면 여러분들은 철학적인 삶을 살 것이고 철학자일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생각보다 괜찮다.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자신을 가지자. 난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니까 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냥 쭉 타고 올라가는 게 없고 항상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행복은 가꾸는 사람의 몫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성실과 인내로서 전진하면은 인생의 계단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도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20세, 21세 사회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누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에요. 모든 매 순간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항상 또 오를 수만은 없어요. 탄탄대로처럼 이렇게 길이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가끔 삐뚤어진 길로 가끔 산으로 가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강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절대 셀프-어버스 학대를 하지는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자기 자신을 다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미워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른들이 만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자, 다들 요즘 뭐 20대 후반, 30대 보면 저 뭐 하세요? 그러면 다 취준생이에요, 취준생이에요 라고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하고 기계적인 발달이 워낙 많이 되어서 사람이 필요 없고 뭐 주차고 뭐고 사람이 주차장도 사람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이 기계로 하고 제가 엊그저께 어디 휴게소를 갔는데도 그 휴게소에 커피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가야 되는데 라고 그랬더니 로봇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로봇이 커피를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받아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게소에도 이제 커피숍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굳이 학대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왕 사는 거 어차피 앞으로 80년은 살아야 되나요? 지금 이제 여러분 20살, 80년 살면 100살 정도는 살 건데 이왕 살 거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들을 모아두면 그게 바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라고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거든요.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어떤 힘없는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가는 길마다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돌도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참 잘 살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돈을 갖고 싶죠. 그런데 내가 친구에게 100만 원을 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 100만 원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1억 부자가 됐어요. 친구가 100만 원 좀 돌려줘 라고 했을 때 나는 자신 있게 승자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빌려놓고도 그 돈으로 성공을 이끌지 못하면 친구가 100만 원 돌려줘 그랬을 때 나는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는 항상 나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삶은 결국 여러분의 힘을 키워서 디딤돌 삼아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져 있어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죠. 가다 보면 가져 있고요. 살다 보면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보게요. 당당하게 사세요. 절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 거창한 것 같아도 이 순간 내가 선택에 이 순간 내가 선택, 이 순간 내가 선택, 이 순간 선택하다 보면은 그게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죽고 나서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겠지만 화장을 할 거예요. 요즘 거의 화장 문화니까. 화장을 딱 하고 나서, 태우죠. 태운 거 이제 뼈만 남으니까 뼈를 이렇게 분쇄해요. 분쇄기로 딱 진짜 10초도 안 돼요. 자, 분쇄하겠습니다. 그럼 믹서기다가 뼈를 넣고 딱 돌리면 드르륵 하거든요. 드르륵 한번 하면은 완전히 뼈가 분쇄가 돼서 딱 나오는 만큼이 얼만큼이냐면 라면 봉지 한 봉지 정도로 뼈가 나와요. 일반 남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죽어서 가져갈 거 하나도 없잖아요. 딱 나오는 것이 라면 봉지 하나만큼의 뼈가루만 남는데 그 다음 돈도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육체는 이미 다 불타버렸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뒤에서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아우 슬프다. 저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참 인생 잘 살았는데 이왕이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두순처럼 죽으면은 아유 저놈 죽어도
저놈은 죽었어야 됐어. 일찍 죽었어야 됐어. 아유, 잘 죽었다. 그런 소리는 안 들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인연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강의 평을 보고 이제 저를 선택을 해줬고, 손가락 운동으로 이제 저를 선택을 했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분들하고 사상이 좀 달랐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 저건 아닌데 라고 화도 났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뭐 어떤 수업에서는 그렇지, 저 교수님 말이 맞아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많은 시간들, 이렇게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성숙시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꾸준히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이 될 거예요. 잘 사세요. 재밌게 사시고요. 함께 해주신 한 학기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출석 정리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하게 잘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카톡으로 제 출석 몇 점 깎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을 해 줄 거예요. 다음에 이제 A가 30%, B가 40%, C가 30%인데, 그가 제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잘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B 받았던 분들이 A를 이렇게 저는 A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거의 해마다 보면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정은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A뿔, B뿔, C뿔만 주거든요. 저는 제로는 안 주니까. 그러나 A뿔을 제가 이렇게 정정해서 올라간다면 누군가는 하나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정정은 그동안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 나온다고 했던 부분 중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중요해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더 질문 없을 것 같아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가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사유로 철학적인 삶을 사는 멋진 인생, 재밌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